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재영입니다. 이정수님, 여기 물 한 잔 하시죠. 아, 네네. 요즘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네. 이렇게 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어떨까요? 콧물이 이렇게 흐르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고 그러면 코도 풀고 이렇게 자꾸 닦다 보면 헐기도 하고 너무 아픈데요. 그게 바로 이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콧물이 물처럼 흘러요. 비염입니다. 일단 비염이 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비염이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즉, 코 속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을 모두 의미하죠. 비염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비염은 감염 여부에 따라서 감염성 비염과 비감염성 비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염성 비염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우선 감염성 비염은 흔히 코감기라고 말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주로 춥고 건조한 날씨, 영양 부족, 스트레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게 되고요. 대부분 다른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전파되지만 때로는 입맞춤이나 음식, 손을 통해서 직접 전파되기도 합니다. 비감염성 비염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데요. 평균적으로 1년에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환자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그리고 반려동물들의 털 등이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되는데요. 이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코로 흡입될 때 증상이 나타나죠. 반면에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속의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이상,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문제, 호르몬 이상, 약물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염인데요. 증상이 비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은 거의 같지만 재채기, 가려움증이 동반되지 않는 게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입니다. 비감염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증상이 다 그 줄줄 흐르는 콧물인가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대체로 이게 투명하면서 맑은 콧물이 흐르지만 감염이 있을 때는 누런 코가 난다, 녹색 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를 보고 화농성 콧물이라고 합니다. 또 코막힘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교대로 막히고 심한 경우에는 양쪽 코가 모두 막히고 입을 통해서 호흡하는 구호흡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눈물, 두통, 발작적인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거나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후각 소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기와 비염은 다른 거잖아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카드 드리겠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증상이 거의 낫게 되고 몸속의 바이러스도 소실이 됩니다. 반면에 비염은 증상이 수시로 재발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콧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고 막히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비염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 감염에 의한 급성비염, 즉 코감기라면 도형 진통제, 심할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 증상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와 혈관 수축제, 그리고 코에 뿌리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떡합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일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을 현실적으로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도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죠.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약물 치료 외에도 면역 치료와 수술이 있는데요. 마스트라는 알레르기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원을 알고 있는 경우 항원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먹는 약이라서 이건 미취학 아동도 치료할 수 있죠.
더불어 코 속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막이 부어 코가 막히고 코 막힘이 지속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골과 뼈로 이루어진 비중격의 구분 부분을 코 속에서 재조립하여 바르게 펴는 비중격 교정술이나 두꺼워진 합의각계를 줄이는 합의각계 축소술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비염의 치료 방법, 예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이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